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이죠. 즉, 내가 잘 지내고 행복한 게 회사를 향한 최고의 복수라는 마인드를 우선 장착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부조리한 상황들의 해결책이 상대의 문제점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돼버려서 상대를 이겨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꼬여버린 감정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을 이기기 위해 조급한 상대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당신과는 적수가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당장에 신고하지 마시고 어쨌든 난 신고할 수 있다는 이미지만 준 채 상대가 신고당하면 어쩌나 하는 전전긍긍하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상대는 당신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신고를 당하면 어쩌나 하고 계속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에게 진 패배자에게 관심 쏟아봐야 시간 낭비니까요. 그냥 지금 편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가 죽어가는 모습만 가끔씩 시간 날 때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잘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8. 직장 내 괴롭힘. 내가 잘 지내는 게 최고의 복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이죠. 직장 내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타입은 내가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숟가락만 얹는 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자꾸 본인 일을 나한테 넘기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사이코 꼰대 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관계의 상대방을 어떻게든 누르고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아주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러다 보면 상대도 성깔이 있는지라 가만히 있지 않고 당신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다 보면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HR 이슈가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왕따로까지 진행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양측 다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해서 서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얘기해도 직장 상대를 이겨내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히 직장에서 그 사람 보면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싸우다 보면 지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결국 퇴근하면 행복하게 개인의 삶을 누려야 하는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그 상대 때문에 하루 종일 짜증나고 신경 쓰여서 24시간 내내 지쳐버립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누를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쓰고 무의식 중에 최악의 상황이 떠오르고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가 무의식 중에 그려지면서 계속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애초에 갈등 관계의 상대를 자꾸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기에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상대를 이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즉 내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세팅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잘 지내고 행복한 게 회사를 향한 최고의 복수라는 마인드를 우선 장착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 창작 없이 계속 욱해서 짜증만 내시면 결국 다시 싸움을 하게 되고 양측 다 지쳐버리는 상황에 또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지내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마인드부터 빨리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마인드 세팅이 되셨으면 상대와의 싸움에 대해서도 일단 마음이 넓어지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잘 지내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제 싹 다 없애셔야 합니다. 즉 일단 상대로부터 오는 시비, 불공정한 상황, 부당한 대우 등과 같은 것들을 없애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화낸다고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부조리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것을 제공하는 저 상대방을 눌러야 해. 이겨버려야 해. 같이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잘 지내고 있지 않아. 이것들이 날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있어처럼 상대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부조리한 상황들의 해결책이
상대의 문제점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돼버려서 상대를 이겨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꼬여버린 감정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다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상대의 잘못만 보이고 나의 잘못은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상대는 당신을 이기기 위해 당신의 험담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등 여러 가지로 급하거든요. 반면에 당신은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대의 문제나 나의 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되셨다면 이제서야 당신은 상대와 1대1 면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당신을 이기기 위해 조급한 상대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당신과는 적수가 이제 안 됩니다. 과거에는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짓밟기 위해 조급한 둘의 싸움으로 양쪽 다 지치고 상처받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조용히 핸드폰의 녹음기를 켭니다. 그리고 당신을 누르기 위해 조급해진 그 사람의 모든 멘트를 다 녹음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대의 모욕적인 멘트와 행동에 욱해서 똑같이 모욕적인 멘트와 행동을 했다면 이제 여유로워진 당신은 넓은 마음으로 일단 다 들으면서 녹음을 합니다. 당신이 녹음기를 킨 줄 모르는 상대는 해선 안 될 말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혹시라도 상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에 더욱 좋습니다. 당신은 욕하지 않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유롭고 좋은 어조로 상대가 말하는 것에 반박 대신 부드러운 말투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조급한 상대는 더욱 격정적인 어조로 해선 안 될 말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당신의 바뀐 넓은 마음과 여유로운 태도라는 덫에 완전히 걸려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몇 번 면담을 하다 보면 분명 인사과에 신고해도 될 만한 아래와 같은 언급들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이코들은 아래 기준에 걸려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꼭 녹취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몇 번 면담을 해도 아래 같은 언급을 안 한다면 상대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서로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좋은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괴롭힘, 폭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팀장이 저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루는 이 새끼는 잘나야 해 정신 못 차리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실장님은 덧셈 뺄셈도 못하는 경리는 처음이다. 회사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냐. 너처럼 일하는 애 처음 본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녹취 증거 수집을 하였다면 이제 당신은 이기는 포지션에 있게 됩니다. 상대는 그 증거 수집 사실을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아는 당신은 더욱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당장 인사과에 가서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일단 지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다시 공격이 들어오면 면담을 통해 상대의 이러한 멘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넌지시 알려주세요. 보통은 놀라서 꼬리를 내리거나 그 말에 더욱 미쳐서 날뛰는 반응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리액션은 두 가지로 각각 다르지만 일단 상대가 좋았다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당장에 신고하지 마시고 어쨌든 난 신고할 수 있다는 이미지만 준 채 상대가 신고당하면 어쩌나 하는 전전긍긍하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상대는 당신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신고를 당하면 어쩌나 하고 계속 걱정할 것입니다. 그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는 상대 앞에서 당신은 유세를 떨 필요도 없고 추가 공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코너에 몰리면 어떠한 역공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로 놔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 공격만으로도 충분한 공격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겼으니 지금을 즐기세요. 뭔가 극적인 승리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당신이 하루하루 편할수록 상대는 하루하루가 고역일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상대가 먼저 사과하거나 자기가 지쳐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러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에게 진 패배자에게 관심 쏟아봐야 시간 낭비니까요. 그냥 지금 편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가 죽어가는 모습만 가끔씩 시간 날 때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잘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입니다.